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서베이 서혜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로 시작하는 경험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최대한 여러분이 점심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오픈서베이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오픈서베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리서치 서비스와 경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2012년부터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100여 개 국내 기업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 대기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저희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시장의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저희 회사에 다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윤경 상무님께서 굉장히 이제 이력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픈서베이에서 마케팅 그룹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12년 정도 된 회사예요. 저도 초기에 조인을 해서 계속해서 소비자 데이터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데이터가 왜 중요해질까요? 라는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마 여기 오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도 스마트폰을 만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낸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데이터라는 말만 들으면은 숨이 턱 막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엑셀 이렇게 표 앞에 서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되지? 답답한 경우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데이터가 사실 출처가 불분명할 때도 있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스크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개인정보 등의 이슈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드파티 데이터 이런 것들 마케터분이라면 특히 유통회사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가 좀 막히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 번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왼쪽 표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인데요. 작년 한 해에만 약 2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감소 수치가 굉장히 빠른 폭으로 변화할 거라고는 사실 다들 기대를 하지 않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와 서비스 간의 변별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면 높은 품질이나 어떤 일정한 퀄리티를 보장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제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좋은 브랜드 혹은 우리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물건 많이 사보셨을 거예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지금 고가의 브랜드 혹은 좀 중저가의 브랜드 혹은 브랜드가 있었던 상품 혹은 PB 상품, 이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앱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오늘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29cm나 W 컨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멋진 브랜드가 있었어? 서비스가 나왔어?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유사한 서비스들을 놓고 보면 UI 상에서는 크게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요, 새로운 세대는 한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의지가 훨씬 더 다양해요. 이건 저희가 동일한 컨셉에 대해서 개인별 결과를 누적한 그래프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M세대를 건너오면서 한 세대상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Z세대 보시면 아시겠죠? 이 니즈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세대들은 그 안에서도 각각의 생각이 달라서 데이터로 이들을 확인하고 세그먼트를 나눠서 봐야 될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익스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코로나로 한번 경험이 단절된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경험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인간적인 어떤 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동안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태생부터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스마트폰에 이 앱들을 모두가 하나씩은 깔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들이 혹은 이 서비스들이 그 경험 관리, 경험 전환 시대에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면서 소비자와 고객들의 생각이나 기대도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고객과 소비자, 그러니까 이들이 디지털 접점에서 만나는 기존 기업에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혹은 LG전자에서 되게 좋은 세탁기를 만들죠. 상품을 만들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지금은 사실 그 상품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든지 혹은 그 제품과 앱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든지 IoT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세탁기니까 아니면 TV니까에 머물지 않고 내가 배달의 민족을 사용했을 때 혹은 토스를 사용했을 때의 편리함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의 성장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이 의사결정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방식에서도 데이터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임원들의 감도 그 축적된 정성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그 중간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요. 의사결정을 계속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제가 영화 사진들을 넣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툴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고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화 사진을 왜 넣어왔냐면 저희 고객들한테 이런 게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영화에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넣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이런 환경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오픈 서베이는 이제 저희가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프로덕트만 제공하다가 지금은 이제 패널이나 프로젝트 운영, 그래서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트렌드 리포트나 데이터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프라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디지털 업계, 리서치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고요. 작년에는 경험관리 그 플랫폼인 피드백을 출시하면서 경험관리 시장으로 한 걸음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새로운 프로덕트를 출시하게 된 게 갑자기 어느 날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2, 3년 정도 전부터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는 소비자보다 나의 고객의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좀 큰 기업이 되면서 내가 사용자들을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만족은 하는지,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를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성장세를 보면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1년 대비 22년의 저희 그 내부 그 매출 성장률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밍 비즈니스라고 내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48% 정도 성장을 했다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거의 80% 가까이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아래의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매출이 많아져서 리서치나 혹은 고객에게 훨씬 더 소리를 들을 만한 여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훨씬 더 데이터나 소비자의 소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경험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회사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오늘 생소한 개념이다, 그래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부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경험관리란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고객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은 정말 우리 고객,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사용자 혹은 우리 브랜드의 팬 혹은 우리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중심의 이제 경험 관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요. 21년, 22년에 넘어오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경험 관리에 미래를 걸었다, 혹은 이것들을 뭐 혁신하겠다라는 것들을 뉴스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사실 경험 관리는 미국에서 94년도 정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 시장이 꽤 커지기 시작했고요. 한 지금은 60빌리언 달러 정도로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간 미국 시장은 이제 올해 초에 한 17조, 15조, 17조로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던 퀄트릭스라는 그룹이 있고, 퀄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타주에 있는 한 20년 정도 된 경험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 올해 엑스포 서밋이라는데 저희 회사도 참여를 했었어요. 유타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뉴욕도 아닌데 유타주에 1만 명 이상이 오셔서 경험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는 이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도 이제 기업들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 관리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매출 증진이랑 비용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져온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에 좀 잘 보이지 않지만 매출, R&D 비용, 광고 판촉비, 인건비 등 우리가 아는 이 유망한 기업들이 매출 비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것들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을 더 많이 머물게 하고 고객을 더 쓰고 싶은, 고객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객의 리텐션이나 LTV 제고를 통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UX랑 PX,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를 살펴보면 제품의 성과를 계속해서 개선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당연히 매출에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개발 속도를 증진시키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개발의 실수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비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BX는 이제 브랜드 성과가 개선되고 마케팅 비용이 효율화되면서 매출이 당연히 오를 거고요. 광고 판촉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는 사실 인재를 유치하고 좋은 인재를 회사에 머물게 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인재가 회사에 남게 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화해서 인건비를 낮추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X가 부상하고 나서 EX가 같이 부상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행복한 구성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일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왔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이제 CX 리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전 산업군에서 CX 리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14% 정도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산업군을 나눠서 TV와 인터넷을 구독하는 그 산업으로 가보면 CX 리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매출 성장률이 우수할 뿐 아니라 고객 수의 성장률 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X 혹은 경험 관리가 누구에게 더 중요해질까요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관련 채널이 있다면 더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고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특히 개인화에 대한 기대치를 경험 관리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과의 경쟁이 시작되고요. 또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길 원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대비 색다른 경험성이나 사용성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채널이 있다면 더 중요해집니다. 요즘은 사실 대부분 유통회사에서도 디지털 채널을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일수록 차별화가 더 필요합니다. 경쟁사들도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제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장표가 조금 겹쳐 있는데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쿠팡, 마켓컬리 너무너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앱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일정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하다 보니 쿠팡, 네이버 쇼핑, 그 옆에 컬리,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쇼핑몰 하나까지 대부분은 비슷한 평점 4점 정도대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쇼핑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9cm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오래됐죠?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팬들이 29cm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를 살펴본다면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크림 29cm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 UX상 혹은 UI상에서 줄 수 있는 경험들이 모두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제공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가치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 비용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필요합니다. 유저 락인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 대부분 이제 쿠팡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 쇼핑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구매하는 큰 동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 경험을 더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가, 경쟁이 치열한가, 전환 비용이 낮은가 살펴봤을 때는 사실 정말 유통사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각처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하시고요.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리브영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사실 시장 내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죠. 마켓컬리가 생활용품이랑 식품을 잘 해오시다가 이제 최근에 뷰티관을 세웠고요. SSG 역시 뷰티 전문관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모두 다 운영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고객과 사용자에 대한 경험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의 경험 관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객의 경험을 이해할 때 고객 경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탐색, 구매, 재구매, 확장 구매, 고객센터 클레임, 이탈 이렇게 고객들의 경험을 이렇게 좀 퍼널을 그려봤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고객 경험을 처음 생각하실 때 NPS, 만족도를 물어봐야 되겠다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떤 부분에서 만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퍼널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가림막 뒤 고객의 총체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 관리를 그래서 고객 경험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색, 구매, 요 장막을 걷고 보면은 탐색 단계에서도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발생하고요. 구매 단계에서도 어떤 불만이나 만족도가 생기고 이탈하기까지 이 사람들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 경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 경험에 대한 측정과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더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예요. 한 곳에 쌓고 자산화하는 것입니다. 경험 관리를 살펴보면 고객 여정별 경험은 복잡해지는 반면 사실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고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커머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고객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아래에 인지, 회원가입, 첫 구매, 충성 고객이 되기까지 고객이 첨되는 것들을 좀 그려왔어요. 로그가 남겠죠. 이탈하거나 환불하거나 탈퇴하거나 해지했다는 우리가 가지고 계신 데이터상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왜 이탈했지? 예전 광고 모델이 좋은데 좀 비싸네? 이런 거면 좋을 텐데 저런 거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은 사실상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경험을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요소입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에게 리서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부의 리서치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그룹에서는 이제 리서치 단계를 거쳐서 기획 개발 단계, 모니터 개선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사의 패널단을 운영하거나 구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프로세스 일부를 내재화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잠깐 앞장표로 돌아가 보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려고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사실 외주화하기는 어렵고요. 내부에서 그래서 리서치 혹은 경험 분석팀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게 저희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심지어 매일매일 UT를 한다는 고객사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프로세스 일부를 내재화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서치 방식을 살펴보면 저희 기준으로는 예산의 유무가 리서치 방식을 결정했어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서베이 이거 다 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SMB는 DIY 방식으로 저희 플랫폼에 와서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세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필요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량조사, 그러니까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과정을 저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바로바로 설계를 해오시고요. 저희 사이트에 이제 설문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툴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성조사, UT라든지 혹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수행을 하시고 리크루팅만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에 내재화되어 있고요. 빠르게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합니다. 왼쪽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데 그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AI가 결과를 읽어드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굳이 없어도 나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 데이터를 보시고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를 저희에게 요청은 하시지만 UT나 아니면 미션 조사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쓰시는 동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결과 플랫폼을 가지고 그냥 개발을 해버리시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A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김윤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리서치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시키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경험관리 데이터를 고객의 경험을 데이터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특히 유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사 고객 대상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필 데이터, 기록 데이터, 경험 데이터를 나누어서 통합해서 이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 시장을 같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이나 경쟁사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필 데이터만 봤을 때 혹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CRM 데이터만 봤을 때는 왜라는 이유가 비게 되고요. 내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계정에 대한 문의예요. 예전에는 리서치 서비스를 의뢰하고 한 계정에 그냥 그 결과를 담아서 간직하고 열람을 하셨다면 요즘은 팀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혹은 우리 부서가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계정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쌓기를 원하고요. 저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유통사의 자사 데이터랑 연결해서 분석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40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빨리 맞춰드리기 위해서 경험관리를 위해서 뒤쪽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걸 빨리 정리하고 제가 필요하시다면 추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경험 관리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객의 행동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오시는 질문이에요. 첫 구매 고객들이 왜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통은 내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위에 있는 행동이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래에 있는 인식이나 이유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붙여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설문조사를 내부에서 내재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고객사들 동향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리서치라고 카카오톡에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그 리서치 패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객 의견을 청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 뒤에서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CX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가 넣어왔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40분으로 다 된 것 같아서 앞에서 혹시 명함을 주시거나 앞쪽에 명함을 놓고 가주시면은 제가 거기로 이 뒤에 있는 CX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탐색 단계, 요 고객의 여정에 따라 어떤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들은 제가 이후에 파일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얼른 식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